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자주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우체국입니다. 거주지 근처에 우체국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예전부터 우편이나 소포를 보낼 때 익숙하게 이용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 우체국 택배를 통해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필요한 물건 등을 보내거나 받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어떨 때 우체국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반찬이나 옷 등 필요한 것을 보낼 때,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을 때, 요즘 많이 하는 중고 거래를 할 때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체국에서 이것까지 배달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현금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 워낙에 편하다 보니 현금 배달 이용의 큰 장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있더라도 은행이나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우체국 현금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체국에 의해 중간에 현금이 분실되었을 경우 우체국에서 전액 변상해 드립니다. 추후에라도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체국 현금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전달할 수 있고 등기 통상으로 3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는 배달 소요일에서 제외됩니다. 단 현금 전달을 받을 장소가 중요한데요. 일시적인 장소에는 배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서함 등의 경우는 현금 배달 불가 지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보내고 싶은 현금 금액만큼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결제 방법은 우체국 계좌가 없어도 무통장 입금으로 가능하고 우체국 즉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현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액 10만 원을 통화 등기로 발송할 경우 4,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0만 4,1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음 내용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우편물입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우편물들이 있는데요. 우편물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가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꼭 필요한데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정신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우체국의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하면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3개월 동안 우편 주소지를 새 주소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같은 권역인 경우에 3개월간 무료인 것이고 타권역이라면 3개월에 7,000원이 부과됩니다.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대원 모두 우편물에 적용되지만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의 경우는 신청한 본인의 우편물만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체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평소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약 보관을 잘못하거나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좋아져서 약을 중간에 먹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남긴 약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못 먹게 되어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안전한 방법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먹고 남은 약은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올해 초부터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행 결과 폐의약품 회수가 전년 대비 월 평균 7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도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전용 회수 봉투를 받아서 그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거나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약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평소에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모르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또는 우체통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는 현재 시범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루약, 알약, 조제약은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해야 하고 포장된 캡슐 알약도 그대로 배출해야 합니다. 물약, 시럽, 연고 등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닫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우체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비대면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무인 우편 창구도 있습니다. 단 방문하시기 전 방문하려는 우체국이 무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인 우편 창구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365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무인 우편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그 다음날 수거됩니다. 우체국 이용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용하지는 않지만 살면서 한 번쯤 이용하게 되는 우체국 택배,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